안녕하세요, 도리도리 훈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자녀교육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녀교육법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맹모 삼천지교라 그러죠. 이 서양에서는 뭐 몬테소리니 프리베리니 하는 여러 가지 그 교육학자들이 있었지만 칼비대 교육법이 한 몇 년 전에 저희 나라에 그 인문학 열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왔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참 또 이 서울의 뭐 강남권을 중심으로 칼비대 교육법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좀 이 현상을 지켜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보니까 대부분의 그 교육법이 인문학의 지식을 그냥 기억시키는, 주입시키는 그런 쪽 방향으로 흐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주변 좀 제 아는 분들한테는 이 교육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칼비대 교육법이 진짜 그런 식으로 인문학을 주입식하는 교육이 아니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이제 칼비대는 1800년도의 그 독일 쪼매난 시골의 목사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조금 미숙아로 태어났죠. 발달 장애를 갖는. 근데 이 애를 갖다가 그동안 그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교육법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으로 가르칩니다.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록을 다 남겨놓죠. 남겨놨는데 이 42일째 되는 날에 처음으로 이 애한테 준 책이 아이네이시스입니다. 그 오디세이, 거기 일리아스와 그 나오는 신화의 그 주인공을 소재로 한 책인데 독일어로 번역된 책이 아니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원전을 그대로 애한테 줍니다. 그러면은 이 42일 된 애가 그 원전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흥미를 유발시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. 해주면서 이 애가 처음 보는 그 라틴어 글자를 한자 한자 깨우치면은 그 깨우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줍니다. 칭찬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로 칭찬을 해주냐 그러면 이 칼비데 주니어가 이제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그 교육법에 대해서 자기가 기록을 남겨놓습니다. 그 기록에 보면은 자기가 처음으로 덧셈과 뺄셈을 익힌 날, 깨우친 날 자기 아버지가 쪼매난 파티를 해줬대요. 엄청나게 축하를 해준 거죠. 그냥 단순한 칭찬이 아니고 쪼매난 파티를 열 정도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였답니다. 칼비데 주니어가 나중에 곱셈, 나눗셈도 아주 두려움 없이 익힐 수가 있었고 뭐 나중에는 이제 대수화까지 익힐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제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익힌 걸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항상 이 오전에 밥 먹기 전에 한 2-3시간 정도 이 애하고 칼비대 목사가 이 산책을 했답니다. 산책을 하면서 대화 주제가 그 자기가 익힌 인문학, 고전을 주제로 한 거죠. 이제 그때는 이 애하고 자기하고 이 대등한 시선으로 이 대화의 상대방이 돼줍니다. 그런 교육 위주로 하니까 이 칼비대 주니어가 세계 최연소 박사학위 소지자가 된 거고 이 칼비대 교육법이 오늘날 200년이 지난 오늘날 새로 이제 조명을 받게 된 거죠. 그런데 이 칼비대 교육법이 새롭게 조명받게 된 계기도 보면 그 우연치고는 좀 절묘하다고 해야 될까요? 그때 당시에 이제 애를 가리키는 그 교육법을 일기 형식으로 다 적어 놓습니다. 구체적으로. 사실 그때 당시 독일의 교육계의 방침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독일에서 전혀 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0년 뒤에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서 이 책이 우연히 발견이 되죠. 그리고 그 책을 우연히 발견한 그 레오 교수 너분이 이제 그 동료 교수들한테 이 책을 소개를 해줬습니다. 야, 이런 교육법이 있다더라. 그러니까 이 동료 교수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따라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 자기 자식들한테 그 책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가르치니까 진짜 성공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뭐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 방법대로 해서 성공한 교육법이다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고 오늘날까지 어떤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자녀 교육법의 핵심이 돼 있는 거죠. 근데 이 교육법을 보면은 이 유태인 교육법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. 이스라엘의 그 대학 도서관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도서관은 그야말로 시장바닥입니다. 막 옆에서 그냥 이게 도서관, 우리나라 도서관은 완전히 반대죠. 우리나라 도서관은 지죽은 듯이 조용한데 이스라엘의 도서관은 그 안에서 크게 소리치고 떠들고 대화합니다.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토론의 형식을 배우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토론을 어떤 거로 하냐 그러면 대부분이 또 뭐 자기가 어떤 전공 분야든 인문학 분야든 해가지고 그걸 큰 소리로
서로 말하게 하는 것, 그것이 사회성도 기르고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인성도 키우고 하는 그런 데 대해 효과가 있다는 거죠.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칼비대 교육법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인문학을 원서로 애한테 던져주면서 거기에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하고 그 글자 하나, 단어 하나를 깨우쳤을 때 그걸 칭찬을 해주는데 칭찬을 애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그 깨우친 걸 가지고 애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형식을 갖추면서 어떤 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분별력을 키워주는 그 교육법이 칼비대 교육법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칼비대 교육법을 따라 하시려고 하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. 왜냐 그러면은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려 그러면 그걸 가장 빠른 시간에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독서밖에 없습니다. 독서라는 이 주제가 나오면은 가장 비교되는 게 뭐 한국, 일본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1년 평균 연간 독서량입니다. 저희 한국 평균이 보면은 이 8권으로 나오거든요. 이게 2017년 문화체육부에서 통계한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. 근데 일본은 몇 권이냐 그러면 약 40권입니다.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은 주로 한 50권. 그리고 뭐 가장 유명한 워렌 버핏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양반은 약 한 60권 정도를 읽는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에 비하면 저희 성인 40%가 책을 전혀 안 읽는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첫째, 독서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 칼비대 교육법이 결코 어려운 거 아니다.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정확하게만 알면 우리 자식도 천재로 키울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리도리 훈장이었습니다.